2023 새만금 잼버리를 앞두고 부안 등에서 3박 4일의 새만금 캠퍼리가 열렸습니다. 천여 명의 청소년들은 전북의 곳곳을 돌며 전북만의 맛과 멋에 흠뻑 빠졌습니다. 국립공원공단이 도시락을 산 입구까지 배달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내장산은 상인들의 반발로 아직 서비스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이 닭에게 시원한 물을 공급해 폭염 피해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올해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집계한 결과 전북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2023 새만금 잼버리를 미리 보는 새만금 국제 청소년 캠퍼리가 3박 4일의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캠프와 잼버리를 합쳐 부르는 캠퍼리는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전북만의 독특한 멋을 선사했습니다. 주혜인 기자입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아이들이 삼삼오오 모여 텐트를 칩니다. 돗자리로 푹신한 바닥을 만들고 혹시 쓰러지진 않을까 망치로 고정핀을 단단히 박습니다. 국제 청소년 캠퍼리 개업을 선언합니다. 어제 개영식을 시작으로 제4회 새만금 국제청소년 캠퍼리에 막이 올랐습니다. 청소년 참가자 1,000명은 내국인 900명과 외국인 1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캠핑장에서 하룻밤을 잔 청소년들은 오늘 캠핑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전주와 군산, 고창 등을 돌며 전북의 맛과 멋을 즐겼습니다. 전북의 옛 유물과 유적을 눈에 담고 다양한 전통 체험을 즐기며 서로 다른 역사와 문화를 알아갑니다. This is not the same as in Taiwan because this is very Korea's history things. I can make very friends in this camp, so I will very family in this. 국적은 달라도 협력하고 의지하다 보니 어느새 우정도 돈독해졌습니다. 텐트를 다 같이 모여서 치는 거였는데 그거 처음에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힘든 만큼 이제 모든 걸 다 끝내고 이제 다 끝내서 다 같이 앉아 모였을 때 그 성취감이 정말 말로는 설명할 수 없이 너무 조금 좋아가지고 2023년 새만금 잼버리를 앞두고 모레까지 열리는 청소년 캠퍼리가 전북과 새만금을 널리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친환경 도시락을 만들어 산 입구까지 배달하는 사업을 국립공원공단이 전국 모든 국립공원에서 벌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내장산도 포함돼 있는데 상인 반발에 사업은 첫 발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소백산에서 지난해 첫 선을 보인 친환경 도시락 배달 서비스. 카카오톡으로 미리 주문한 도시락을 입산할 때 찾고 하산할 때 반납하면 됩니다. 등산객의 손을 더는 것도 있지만 수저와 그릇 모두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에도 좋습니다. 시범 운영을 거친 국립공원공단은 도시락 배달 서비스를 전국 21개 모든 국립공원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소백산과 속리산 등 이미 9곳에선 배달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장산은 예외입니다. 상인 반발에 사업 진행이 막혔기 때문입니다. 시랑 다 반대예요. 다 상가에 지금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데 가을만 보고 장사를 하는데 그것도 그렇죠. 그잖아요. 국립공원 측은 도시락 배달 사업이 오히려 지역 상인들을 돕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도시락을 산 아래 식당에서 지역 특산물로 만들 계획이라 상권에 도움이 될 거란 주장입니다. 인근에 있는 상가분들께서는 약간 오해를 하신 건지 사업에 대해서 약간 좀 호응도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또 만나서 이제 설명도 드리고 했었는데 이미 한 차례 사업자 선정에 실패해 재공고를 낸 상태. 국립공원 측은 상인들 설득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입장 차이를 줄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요즘 같은 불볕더위에 가장 취약한 가축이 바로 닭입니다. 지난해 폭염으로 폐사한 닭이 무려 830만 마리나 되는데요. 농촌진흥청이 시원한 물을 공급해 폭염 피해를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농장 한켠에 죽은 닭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이어진 불볕더위에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한 겁니다. 다른 가축에 비해 닭은 체온이 높고 땀샘이 없어 열을 발산하기 어렵습니다. 혹서기에는 더위에 대한 느낌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훨씬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폐사가 증가되고 지난해 폭염으로 폐사한 닭은 전국적으로 833만 마리, 사육두수가 많은 전북이 208만 마리로 가장 많습니다.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찬물을 공급하는 기술을 개발해 시험했습니다. 여름철 보통 닭에게 공급되는 물의 온도는 섭씨 25도. 그런데 15도의 물을 공급했더니 닭의 체온이 2.4도가량 내려가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면역력을 높이는 T세포와 B세포는 최고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산란율도 3.6%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찬물을 줄 때 면역성 물질이 활성화가 되어서 스트레스를 줄여준과 동시에 그로 인해서 생육도 활성화가 되고 농촌진흥청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와 돼지, 오리 등 다양한 가축으로 시험을 확대해 폭염에 따른 가축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올 들어 전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용량이 전국 시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결과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시설은 279메가와트로 전남 300메가와트에 이어 전국 시도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산업부는 태양광 발전 시설 확대에 맞춰 환경 훼손과 안전 소홀 등 부작용에 대한 대응 방안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이 분당 사태를 앞두고 비상 운영 체제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반을 구성했습니다. 평화당은 대한정치연대 의원들이 오는 12일 탈당을 공식 예고함에 따라 당내 인사와 민주평화연구원 관계자 등으로 태스크포스를 꾸리고 당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과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동영 당대표는 당이 내홍에 휩싸여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뚜벅뚜벅 갈 것이라며 한일 경제 전쟁과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됩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 2학기는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내년에 고교 2, 3학년, 2021년에는 고교 전 학년으로 무상교육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항목은 수업료와 학교 운영 지원비이며 내년부터는 입학금과 교과서 비용도 단계적으로 지원됩니다. 무상교육은 자율형 사립고와 특수목적고를 제외한 도내 모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지원 대상입니다. 전라북도가 활용하지 않고 있는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팔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말까지 건물 320곳과 토지 530필지의 미활용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마치고 소규모 토지는 일괄 매각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건물의 경우 사회적 기업이나 미취업자의 창업 공간으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군산항 냉동 냉장 화물 물동량이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냉동 냉장 화물을 분석한 결과 2017년 3만 8천 톤에서 지난해 5만 3천 톤으로 39% 증가했고 올해도 지난 6월까지 3만 6천 톤을 기록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군산항을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양질의 국내 농수산 식품들이 늘면서 냉동 냉장 화물 물동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군산시 서수면의 한 도로에서 42살 박모 씨가 몰던 승합차가 도로 보수 작업을 하던 1톤 포터트럭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 박 씨 등 일가족 5명과 트럭 운전자 등 6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운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오늘도 폭염주의보 속에 익산 36.9도, 부안은 35.8도 등 6개 시군이 올 들어 최고 기온을 갱신했습니다. 태풍 레끼마가 중국 내륙을 향해 북상하면서 오늘 밤 서해중부 먼바다를 시작으로 내일 낮에는 서해중부 앞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절기상 말복인 내일도 낮 기온은 33도 안팎의 무더위가 이어지겠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비가 시작돼 5에서 20mm가 내리겠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화요일까지 비가 오겠고 이후 낮 기온은 33도 안팎의 무더위와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